화창한 서울의 어느 봄날, 68세의 한대호 회장은 자신의 검은색 리무진에서 천천히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쌓아온 냉철함이 묻어났지만 오늘만큼은 사뭇 달랐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재단이 후원하는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비서의 안내를 따라 대호는 학교 정문을 지나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시선은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에게 머물렀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교정을 가득 메웠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교장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학교를 둘러보던 대호는 한 교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교실 안에는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중 한 남자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한대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와 눈을 맞추려 몸을 숙였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남자아이가 얼른 사진을 집어들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거 우리 할머니도 가지고 계신 사진이에요. 순간 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 할머니가 이 사진을 가지고 계시다고? 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똑같은 사진이요. 할머니 방에서 본 적 있어요. 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밀려왔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 그녀의 미소,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들까지.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온 대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고마워, 얘야. 그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교실을 나섰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혹시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대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파트 거실에 앉아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빛에 비친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이 그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선이야. 그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40년 전 서울의 대학 캠퍼스에서 그는 선희를 만나 사랑에 빠졌었다. 대호는 재벌 3세였고 선희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대호의 부모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버지, 제발 선희를 받아주세요. 안 된다. 네가 그런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면 가문은 끝이다.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리는 듯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선희와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한강공원의 기억이 떠올랐다. 대호씨, 당신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난 더는 견딜 수 없어요. 선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설득할게. 그러나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대호씨. 나 떠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선희는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가족들의 압박과 회사 일에 치여 점점 그녀를 잊어갔다. 그리고 결국 가문이 기대에 부응하는 결혼을 했다. 내가 왜 그때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대호는 후회에 잠겼다. 그때 은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할머니도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는 서둘러 비서를 불렀다. 은호라는 학생의 가정 정보를 알아봐. 특히 할머니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전화를 끊은 후 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이 그를 감쌌다. 그는 40년 만에 다시 피어난 희망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고르며 설렘을 느꼈다. 학교에 도착한 그는 은호를 찾아 운동장을 둘러보았다. 할아버지. 멀리서 달려오는 은호의 모습에 대호는 미소 지었다. 어제 사진 기억나세요?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근데 할머니가 슬픈 표정을 지으시던데요. 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은호에게 물었다. 혹시 할머니를 만나 뵐 수 있을까?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하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은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건넸다. 그날 밤 선희는 명함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대호씨 저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대호는 가슴이 뛰었다. 선희야. 정말 너구나.
그들의 목소리는 서로에게 닿았다. 40년이란 긴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인연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4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래요. 대호 씨, 오랜만이네요. 선희의 목소리도 떨렸다. 선희야, 너를 찾고 싶었어. 40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어. 선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대호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다음 날 오후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전화를 끊은 후 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내일 모든 일정을 취소해. 네. 하지만 회장님, 내일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데. 취소하라고. 40년 만에 기다려온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할 순 없어. 다음 날, 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오랜만에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골랐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 같았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멀리서 선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는 변함없었다. 선희야. 대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선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대호씨, 많이 늙으셨네요. 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구나. 그들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다. 40년의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선희가 제안했다. 그들은 한강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다. 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선희야. 그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대호 씨는 좋은 삶을 살았잖아요. 대호는 선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선희는 살짝 몸을 뒤로 뺐다. 선희야,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리가 놓쳤던 시간들을 함께 되찾고 싶어.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호 씨,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호는 선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픔과 망설임이 가득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늦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대호 씨, 당신은 모르세요. 우리 사이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한 소년이 달려오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 계셨구나. 걱정했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선희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안정을 찾았다. 은호야, 이분은 할머니의 오랜 친구란다. 네, 그래요?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 아세요? 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속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다. 선희는 대호에게 딸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헤어진 후에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대호는 충격에 빠진 듯했다. 그는 천천히 은호에게 다가갔다. 은호야, 너는 이 할아버지의 외손자란다. 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선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은호를 안았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은호야, 이제 모든 걸 이야기해 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대호는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40년 동안 그는 선희를 찾아 헤맸지만 정작 그녀에게는 자신의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는 외손자가 서 있었다. 선희야. 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내게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 가족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은 내가 당신 인생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가족들이 선희와 딸을 그에게서 떼어놓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 순간 해련이 다가왔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해.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대호는 벤치에 앉아있던 선희에게 다가갔다. 그의 마음은 복잡하고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결단을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선희는 그를 보며 잠시 말을 멈추고 그간의 시간이 너무 길었음을 실감하며 침묵을 지켰다. 40년이란 시간은 두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갈등을 남겨놓았다. 하지만 대호는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선희야, 나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대호는 간절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선희는 그의 눈을 보며 한참을 생각한 뒤 말을 꺼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묻어 있었다. 그때 멀리서 은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대호는 잠시 웃음을 참으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은호는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저 기뻐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대호는 마음이 조금 풀렸다.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어. 40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는 함께 할 수 있어. 대호가 다시 말했지만 선희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다.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당신은 그동안 나와 혜련이를 떠나서 뭘 했는지 알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땐 왜 몰랐어? 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나는 부모님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어. 나의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랬어. 그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선희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다니. 내게는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어. 대호는 입술을 굳게 물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너희 옆에 있지 않았다는 걸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때도 너를 사랑했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다. 선희는 대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때의 내가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선희의 말에는 분노와 상처가 묻어 있었다. 그때 은호가 달려와 대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다시 함께 살 수 있나요? 대호는 은호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삼켰다. 그래, 은호야. 이제 진짜 함께 살자. 선희와 혜련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남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호는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그동안 피하고 피했던 가족들과의 대화. 이제 대호는 그들의 관계를 회복할 결심을 했다. 대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가 돌아온 것을 반기지 않았지만 대호는 자신의 결심을 굳게 지켰다. 부모님, 저는 이제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대호의 부모님은 그가 용기를 내어 찾아온 것에 대해 처음엔 반감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도 그의 결심을 인정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대호에게 사과하며 서로의 갈등을 풀기 시작했다. 대호는 부모님의 사과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고 그 후에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마음이 놓였다. 그리하여 대호는 선희에게도 다가갔다. 선희야, 부모님과도 이제 화해했어.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선희는 대호의 말을 듣고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나왔고 그녀에게도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대호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용서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 대호와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웃음을 나누었다.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은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은호야. 이제 진짜 가족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대호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자선재단으로 일부 전환하고 특히 한 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 이름은 바로 혜련의 빛이었다. 혜련은 재단의 출범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대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선희야, 이제 모든 게 새로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족도. 고마워. 대호는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웃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노력해볼게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었다. 40년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